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사자입니다. 밖은 날씨가 완전 여름입니다. 그냥 꽃도 많이 폈고 나비도 날고 여름인 것 같습니다. 선거도 끝났습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가 무슨 선거 때문에 많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고 좀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 내지는 이제 정치라는 걸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 이제 저쪽에 가평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선거, 정치인과 선거,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학급에 학생이 10명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뭐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60명, 뭐 70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원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있을 때는 제 시대에는 그때 아마 제가 60번인가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아주 한 반에 거의 콩나물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약간 뭐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나이 나고 잘하는 사람은 잘했는데 그게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모두 성적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고 오르는 사람은 오릅니다. 뭐 남선생이 오든 여선생이 오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라는 것도 어떤 분이 정치를 하든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리에 앉든 뭐 그게 야당이든 뭐 여당이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사는 겁니다. 괜히 머리 아파할 거 없습니다. 구운이 되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러나 저러나 굴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24년 이사방위가 이게 논리가 상당히 긴데 오늘은 좀 금해야 할 꽃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년은 제가 뭐 반복적으로 이게 얘기하지만 세대 교체, 새로운 인물 또는 뭐 구시대가 가고 젊은 시대가 온다. 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지방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택배를 이제 동영상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한 120기가 정도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이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체국을 갔더니 잠깐 새에 확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냐? 젊은 사람으로 확 바뀌었어요. 노인들은 조금 이제 구시대 사람들은 조금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게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느끼는 제 생각이 있죠. 뭐 이제 국회의원들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변화 시기, 이동 시기, 새로운 시기가 되고요. 또 대기업들도 지금 이 시점에부터 뭐를 하냐면 세대 교체를 준비하죠. 이제 바꾸기를 합니다. 진급할 사람 진급하고 뭐 이제 떠날 사람 떠나고 이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사라는 것도 어떻게 되면 나무가 들고 날 때 이때 변화 변동을 한다. 이게 아주 철칙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이사하는데 뭐 용신운이다, 뭐 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간략하게 생각하는 건 나무가 들고 날 때. 그럼 진사월에 이달 같은 경우하고 다음 달 같은 경우가 안에 있는 나무가 밖으로 가고 밖에 있는 나무가 안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나무가 안에서 키웠던 걸 밖으로 옮긴다 또는 새로운 나무를 키운다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와 관계없이 계절적인 의미가 우선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 변동, 전환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 10월에 또 역시 나무가 밖에 있던 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사는 3, 4월, 9, 10월에 거의 한 70, 80%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관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히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사는 이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보통 그게 원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구성에서는 작은 본명성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생하는 방향 또는 나와 비슷한 방향 또는 내가 이제 설하는 방위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명성 6이라고 하면 7방위, 그다음에 8방위, 2방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명성 6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곳이 이제 7이 정남입니다. 정남. 그다음에 정북. 그다음에 2방위가 어디냐면 동남간입니다. 동남간. 그리고 6이라고 하면 8방향도 갈 수 있으니까 북쪽입니다. 이렇게 자기 본명성을 이렇게 생하는 방위. 예를 들어서 뭐 직업방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극히 이사 변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본명성 3입니다. 본명성 3은 우리 어디에 앉아 있냐면 중궁에 앉아 있습니다. 중궁에 앉아 있으면 어디를 가도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 본명성 3은 누구냐? 97년 소띠, 88년 용띠, 79년 양띠, 그 다음에 70년 개띠, 그 다음에 61년 소띠. 이분들은 이동, 변동, 변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다고 하면 올해 굳이 한다고 하면 가을에 6, 7월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안에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자기 본명성이 뭐 하고 맞는 방향이라고 해도 제가 구성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궁에 들었을 때는 이사 변동하지 마라. 왜?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무도 없다. 가서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본명성 3들은 가급적이면 이동 변동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올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냐?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어디냐? 정동입니다. 정동이 뭐가 있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파를 맞았습니다. 여기는 피해야 됩니다. 정동, 그 다음에 정서입니다. 이쪽은 오왕토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면 또 요새 말로 쥐약입니다. 쥐약. 오왕토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동, 정서, 그 다음에 서북간은 뭐가 있냐? 서북간을 보니까 서쪽과 북쪽 사이 사가 있습니다. 그게 팥살을 맞았습니다. 이곳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죠? 또 한 군데 서북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인가요? 정동, 그 다음에 정동,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서북간 이렇게는 누구든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 뭐 이사를 간다, 거긴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뭐 굳이 간다고 하면 방향을 약간 조정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위와 적살방위라 그러죠. 자기 반대쪽 방위, 그러니까 자기 본명성 방위와 반대쪽 방위, 그쪽도 사실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적살이라고 하든가
그 방향도 가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사가 좀 힘들죠. 힘든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구성학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꼭 저한테 하시라고 하기는 또 좀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긴 하지만 참고로 그러니까 사주 보시는 분도 좋고 저도 좋고 예를 들어서 나 이사방이만 알고 싶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사방위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사방위를 볼 때는 어느 분이 그래요. 월반을 보느냐 연반을 보느냐 이제 이걸 따지시는데, 이사방위를 볼 때는 연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을 움직일 때는 연반이 기준이고요. 짧은 기간 한 달, 두 달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월반 기준입니다. 이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사방위는 연반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냐, 자기 본명성을 생하거나 자기 본명성과 같거나, 그 다음에 자기 본명성을 약간 설에도 관계없다 이렇게 세 방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해의 연반에서 오항살 방위, 그 다음에 암파 방위, 팥살 방위, 그 다음에 그런 방위는 좀 조심해라 라고 하고, 참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적살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 자기 본명성이 6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본명성 6을 마주보는 곳, 그 방에도 사실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쪽으로 이사 변동을 했을 시는 이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운이 떨어질 때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반드시 불편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이사를 하는데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진년이니까, 진이라는 개념은 제가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아요하고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알람, 구독. 이번에 한 배로 좀 눌러주세요.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이걸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옛분들이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잘못 왔습니다. 동토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운이 떨어질 때는 보통 너 이사 잘못 갔다, 그 집이 안 좋다, 이렇게 경우의 수에 꼭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올해 운이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참고를 하시는 게 좋고, 진년 자체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 그랬죠? 이제까지 다 산 곳이다. 이사합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았군요. 이제 끝났습니다. 운기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집이다? 새 집으로 갑니다. 새로 지었군요. 이렇게도 이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그 자체를 저는 어찌 보면 어떤 매듭의 끝,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우리가 이렇게 사주상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진술충미라는 그 매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 변동을 갖는 것이고, 그때 맺고 끊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은 어떤 탤런트인가 유튜브가 무슨 이런 한 분이 뭐라 그랬죠? 자살을 했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사주를 봤더니
지지가 전부 병술, 뭐 오술 이렇게 하죠. 화통가 이렇게 돼가지고 병화일주인데 식상국을 잃은 상태 속인데 연예인인데 젊은 사람인데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좀 운에서도 이제 그런 운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하는 생각하는 어떤 개념은 하늘이 주어진 운명이 나는 아마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다라고 정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이왕이면 좀 길게 명을 주지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운이나 세월에서는 어떤 매듭의 시기다, 새로운 환경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입니다. 이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그 가평에서 또 수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였습니다. 고맙습니다.